함께 가요. 과학이 있는 곳 국립중앙과학관. 네, 그러면 저희가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진단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진단할 때 사용되는 기술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실시간 유전자 증폭은요,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진단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요. 이 경우에서는 이제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알아야 됩니다. 유전자 서열을 모르게 되면 유전자를 증폭해낼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술은요, 핵산, DNA 또는 RNA를 합성하는 효소를 이용해서요, 특정 DNA만을 선택적으로 복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DNA를 20회 정도 증폭을 하게 되면요, 10억 배 이상의 DNA가 증폭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것이 실시간 유전자 증폭입니다. 사스만 가지고 있는 유전자 서열이라든가 메르스만 가지고 있는 유전자 서열,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유전자 서열을 증폭해서 이것이 증폭이 되게 되면 메르스에 감염됐는지 코로나에 감염됐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은요, 특정 유전자 서열만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서 두 개의 유전자를 증폭을 합니다. 두 개의 유전자가 증폭이 됐을 때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으로 코로나19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환자의 침이나 가래에서 바이러스 RNA를 뽑아냅니다. 코로나19만 가지고 있는 특정 RNA 염기 서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작은 단편의 DNA를 유전자 증폭 기술인 PCR을 이용해서 10억 배 이상 대량으로 합성을 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두 개의 코로나 특이 DNA 단편을 합성을 해서요, DNA가 합성이 되면 양성, 합성이 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독을 합니다. 또한 DNA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 염기 서열과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 감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야 할 텐데 백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백신이라는 용어는 루이 파스테르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닭콜레라 예방법에 약한 균을 써서 그 닭콜레라를 예방했는데요. 이러한 약한 균을 백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백신은 항체, 그러니까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주도록 하는 군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 군대 역할을 하는 항체를 생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을 말합니다. 전염병 감염을 미리 막고 면역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러한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예방접종, vacination입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예방접종이라 합니다. 예방주사는 약한 항원, 다르게 얘기하면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독소 등을 주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방주사와 면역혈청주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방주사는요, 감염 전에 맞게 되는 것이고요. 면역혈청주사는 감염 후에 치료 목적으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방주사는 항원,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을 주입하는 것이고요. 면역혈청주사는 항체, 면역단백질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접종으로도 감염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안타깝지만 아직 보급된 거나 개발된 백신이 없습니다. 개발을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첫째로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 전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물에서 부작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 실험이 끝나고 나면 사람을 대상으로 1상, 2상, 3상을 거쳐서 백신을 개발하는데요. 이 과정이 3년에서 한 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3월 4일 언론에 한국화학연구원은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찾아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내로 침입할 때 활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항체 무슨 관계일까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항체가 결합하게 되면 이 단백질은 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이 어렵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드릴이라고 치면요, 드릴에다가 커버를 씌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릴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공룡은 뭘 먹고 살았을까? 드넓은 우주의 신비, 함께 떠나보자 과학의 세계로.